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또 강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특강을 듣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지금 상황이 이제 저희가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의 기도의 요점이 무엇이어야 되고 무엇이 지금 문제인 거고 또 차별금지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별금지법 막연하게 나쁘다고 알고 계시는데 과연 뭐가 나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뉴스를 이렇게 연이어서 보실 텐데 지금 선진국 사례들이고 특별히 선진국이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겪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사회가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간접 체감을 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영상 먼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나라들이 있죠.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CGN투데이는 오늘부터 3일간 내 맘대로 성을 고르고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들을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맘대로 고르는 성, 이런 황당한 일이 그쳐태는 남자와 남자 그 천불의 차이 얘기입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23살의 성인 남자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몸은 남성인데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여성입니다. 이런 차이 왜 발생한 걸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4,517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만약 여성이라면 비교적 사고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1,000불가량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보험회사의 얘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 여성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말을 하자 의사는 당신은 여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써줬고 이를 통해 그는 법적으로 여성의 성별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은 멀쩡한 100% 남성이면서 법적으로는 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든 데이비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여성으로 등록해 총 대략 25%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예전에는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성별 변경을 원한다는 본인의 진술서와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서만 있으면 쉽게 누구나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성별 결정 기준이라는 사회 제도의 변경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염색체나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고 오로지 개인의 심리적 선택에 의해서만 성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이 결정하기만 하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도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보험료를 아꼈다고 쾌재를 불렀을까요? 미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성소수자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21년 45개 주에서 고등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5%가 이성애자, 나머지 25%는 성소수자라고 답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12.1%는 양성애자, 3.2%는 동성애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지난 6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소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이른바 커밍아웃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성소수자 학생 다수가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정신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Huh?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시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Our freedom of religion is under attack. God's natural order is under attack. The family unit in general is being attacked from every angle, and they're starting with the youth.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세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시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시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시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시를 체포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조시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I was called a racist, a sexist, a bigot. My staff and students were involved in this stuff, and I just continued to voice my beliefs, and I had ended up getting me arrested. There was conditions they wanted me to agree to in order to return to school. As a Christian, I'm not going to lie. I'm not going to accept the falsehood. I'm not going to go along with the mainstream narrative that is completely contrary to God's natural order. 캐나다의 자유수호기금은 조시를 대신해 램프루 카운티 가톨릭 학교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Hopefully we can find a resolution and move on and that the safety of our female students would be taken a little more seriously and our freedom of expression would be defended rather than attacked by our education system. 그리고 조시는 두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무단 침입이 아닌 지역 도서관의 드래그 퀸 스토리북 시간에 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My faith plays a fairly large role in it. I'm not going to silence myself.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continue to do.
And yeah, we'll see where that goes.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보내줬던, 가장 많이 보냈던 미국, 그리고 아마 그 다음으로 또 영국이 많이 보냈고요. 그 다음에 또 카나다가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미국과 카나다 얘기입니다. 또 도중에 영국 얘기도 나오겠지만 영국은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저에게 전했던 나라들이 왜 이렇게까지 몰락했을까요? 한번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저희가 100만 현장 예배 그리고 100만 온라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독소조항인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해 드립니다.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뉴스나 또 이 PPT 보면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는 이 영상이나 또 이 PPT 이런 것들은 판권이 없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영상실에다가 요청해서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우리 차별금지법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막았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2013년까지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위반하면 감옥 갈 수 있다. 담임 목사님도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동성애 전문가들이 이제 막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죠. 그랬더니 최근에는 이 형사처벌 조항은 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집단 소송에 들어올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파산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한 분의 파산이 아니고. 한번 좀 법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취향, 성정체성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분의 그 차별금지 법안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데 차별하면 안 되냐? 그 중에서 뭐 임신, 출산 이런 걸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종교. 제가 지금 이거에서 많은 설명은 못하지만 종교에 대한 차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 차별하면 안 되지만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갈 경우에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랍니다. 이런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제일 마지막에 영상 보겠지만 체포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막 땅에 엎드려 놓고 수갑을 뒤로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성경 그대로 전도하는 것을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제약을 거는 겁니다. 사상에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사상이 있죠.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지금 오늘 많이 다루어질 젠더 사상, 이런 거를 여기다 들고 나오면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미성년자 성폭행한 자가 이제 유치원 기사 모집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그러면 전과가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출 안 해도 돼. 그럼 모르고 썼는데 미성년자 성폭행범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도 지금 국회에 많이 들어갔지만 특별히 정보기관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뭐 북한하고 내통했다가
국가보안법 걸린 사람들 이런 거 자료 제출 안 해도 되니 이런 거 가지고 떨어뜨릴 수 없는 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구체로 다룰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 뭐죠? 성적 지향이 뭐예요? 자기가 지향하는 성적 취향. 여기 동성애가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 잘 모르세요. 여론조사할 때 차별금지법하고 성적 지향이 되면 모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름이 좋으니까 찬성해요. 근데 성적 지향에 동성애가 있습니다라고 밝히면 동성애 포함이라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이름이 좋으니까 찬성하고 제도로 알면 반대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정체성 이것도 이제 다룰 텐데요. 성정체성이 뭐냐 이것도 어렵죠. 당신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 여성 이외에 지금은 수십 가지 성이 더 있는 거예요. 수십 가지가 아니라 작년에 왔던 한 미국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0가지가 넘었더래요. 성의 종류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분리, 구별, 제한, 거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하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벌 조항 읽어주세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적 취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말한다. 동성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요.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내 인식 그리고 표현. 나는 이제부터 기계성애자야 라고 하면 기계성애자가 되고 나는 이제부터 젠더 플루이드가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난 성이 바뀔 거야. 오늘은 남성 내일은 여성. 좀 희한하게 들리죠. 근데 실제 영국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인식하고 표현하는 게 자기 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처벌정 한번 보겠습니다. 네. 34조 이행 강제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네. 제39조 됐습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에는 꼭 차별금지법 위에서 만든 위원회 같아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북한 동포들의 그 억눌린 인권 같은 거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아주 과민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교회에서 집사님이 있는데 성가대원이 있고 교사가 있는데 아니면 전도사님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가 동성애자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에다가 제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넣으면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내려요. 시정명령이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공개 사과하고 배상해줘라. 상처받은 거. 그리고 교회적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그런 게 시정명령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고도 그러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 사과라는 말 다시는 내가 동성애 죄라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설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류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해 안 하면 3천만 원. 그리고 또 안 하고 버티면 그 다음 달에 또 3천만 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토요일 날 교회에서 결혼식 많이 하죠.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동성애자들이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작정하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등록할 때는 동성애자인지 모르죠. 결혼식 하겠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식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그렇죠?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배제했으니까. 그러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면
시정명령 내려오겠죠. 이 교회는 이제 곧바로 결혼식 허용해라. 언제까지 허용해라. 근데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식 할 수 있어요. 이행 안 하면 계속해서 3천만 원씩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티겠어요? 한번 모 의원이 이 전교조 명단을 자기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려라. 안 내리면 하루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내렸어요. 그런 식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씩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하면 그 어느 교회가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손해배상 1.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네, 여기서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설교 듣고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3천만 원 손해배상하면 그 3천만 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요새는 왜 무섭냐고 하면 이게 집단 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변호사가 집단 소송을 딱 하면 뭐 30명이 한다, 100명이 한다. 근데 요새 또 온라인으로 나가죠. 그러면 온라인 동성애자들이 같이 보고 나 이거 보고 상처받았다 집단 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아까 그 전교조 명단 올렸던 분이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어요. 1인당 10만 원씩. 1인당 10만 원씩. 그래가지고 이분이 16억 원을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해서 받은 월급 다 하고도 전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단 소송이 들어오고 요새 온라인이 가능하니까 온라인 통해서 보고 변호사가 근데 요새는 뭐 그 10만 원은 싼 거죠. 100만 원씩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뭐 5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나가면 뭐 이제 5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명이면 5억이에요. 1000명 모이면 50억이에요. 10,000명이 집단 소송 들어가면 500억이에요. 변호사는 돈 버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숟가락만 얹으면 되니까 자기가 일부 비용만 내면 되니까 자기 비용은 10만 원인데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다 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도 감당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요. 3번 해주세요. 차별행위가 악의적, 지속성 및 반복성 등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네. 차별행위가 악의적으로 될 때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라는 거로 별도로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악의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 지속성, 반복성이에요.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 국가인권위에 시정명령 내려왔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 신앙의 절개를 바꾸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계속해서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소송 건 사람이 또 핸드폰 딱 녹음 준비해 갖고 와서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쫓아가서 목사님 지금도 동성애 죄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 대답해야죠. 지금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녹음하면 이게 악의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이거나 반복할 경우 이렇게 되면 이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판사님이 아무리 깎아주고 싶어도 500만 원 이하로는 못하게끔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이익 조치가 만약에 교회에서 동성애 목사님은 죄라고 하고 뭐 이제 아니면 이제 동성 결혼식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걸 국가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 합동직교단입니다. 그럼 당회가 열리겠죠. 그럼 장로님들이 결정하죠. 아, 직무정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에 진정된 사람이 교사로 있을 수 없고 성가대주의자라면 성가대주의자, 교육전도사라면 교육전도사 직무정지 시키겠죠. 그러면 이게 불이익 조치란 거예요. 제보한 사람에게 교회법에 따라서 교단법에 따라서 동성애 그렇게 했으면 이제 그 하고 있는 교회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면, 지금 감리교 같은 경우가 이제 목사님이 동성애 축제에 가서 축복하고 막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목사직이 정지됐어요. 왜냐하면 감리교 목사 그 장정에 보면 그런 내규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지지하거나 동성애자는 이제 지금 통합직 같은 경우도 신학교 자체를 지원할 수 못하게끔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런 거 다 차별행위로 걸리죠. 그래서 교단법에 의해서 또 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직무정지를 시키면 이게 불이익 준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담임 목사님이겠죠. 인사권자가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007년부터 13년까지 나왔던 차별금지법의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또 나와서 노력을 했죠. 신문 광고도 계속 내고, 여러분들 오늘 이 받은 것도 신문 광고 나간 거 받으신 거예요. 그 이제 나간 건데 나중에 내용 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 다루지 못하니까 이제 갖고 왔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부터는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이 동성 차별금지법 이거 위반하면 이제 감옥 간다 이런 말들이 막 도니까 이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2000년도부터 나온 거는 형사처벌 조항을 다 뺐어요. 뭐 대동소이한데 장의원 의원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똑같죠. 다 똑같은데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히 교회를 파산시킬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이나 동성애 반대하는 행위에서 한 사람을 파산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장혜영 대표 법안을 한번 보면 성별이라는 말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읽어주세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리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네. 보통 성별을 그러면 남성, 여성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오는 이 법안들에 보면 성별을 부르면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뭐 처음에 60몇 가지만 막 나가다가 지금은 100가지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별에 대한 이해를 국회의원들도 잘 못하세요.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난번 국회 때 여러 번 가서 이제 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뵙고 이거 차별금지법 안 된다. 여기 나오는 성평등은 이거는 남자 여자 평등이 아니다. 수많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에 대한 평등에다가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 난 남성 여성인 줄 알았어. 그러고는 그때부터 반대하는 거예요. 성적 지향 아까 설명했죠. 여기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읽어주세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장희영 의원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이거 김한길 씨가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하는 것도 다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자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매님 여성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난 남성이야. 이게 불일치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여성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남성이라고 얘기하면 불일치하는 건데 그렇게 상황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을 차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읽어주세요. 성적 지향, 동성애, 성 정체성, 제3의 성 포함에 대한 차별금지. 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성별 정체성이 이제 이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이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반대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동성애 포함, 성별 정체성 포함, 성별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 포함.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 성평등, 남녀평등, 다름.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상에 가면 여러분들은 반상에 열심히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몰려 있으면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신경 안 쓰다가 법이 통과되고 나면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상에 가셔야 돼요. 빛끼리 몰려 있으면 안 되고 소금끼리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반상에도 가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집에서 하도록 잘 내놓고 간식도 잘 대접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다가 이런 거 설명하면 그분들이 잘 듣죠.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교과서에 영이 있는 것들 채택하려고 그러면 이 교과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안방통수가 돼서 교회에서만 가르쳐주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우리들은 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숙지했다가 국민들이 잘 가르쳐서 여기는 민주주의 나라는 다수결로 결정돼요. 국민 절반 이상이 이해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국민들을 잘 설득하는 게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평등은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양성은 이 둘이 아니 양성.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우리 용어 쓸 때 이 정평등은 젠더평등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해요. 근데 국민들은 아직 젠더를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남녀평등은 양성평등이고 이건 영어로 쓰면 섹스예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탈 때 섹스 그러면 메일, 피메일 쓰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이 남녀평등이 됐고 제3의 성을 끌고 들어온 다음부터 성평등은 이제 아주 5만 가지를 다 포함하는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다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을 포함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젠더의 종류가 어떤 게 있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주세요.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과는 반대로 자신을 정의. 네. 이거는 아시겠죠? 그다음 네. 넌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네. 유트로이스,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정체성. 네.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네,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읽어주세요. 오전엔 남성, 오후엔 여성. 오늘은 여성, 내일은 남성. 네. 지금 이런 거 여러분들 웃기지만 지난번에 영국에 있는 은행에서 발표해 웨스트민스터 은행에서 직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이 바뀌는데 어저께는 남자로 출근했는데 오늘은 여자로 출근하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사원증을 양면 사원증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자 사원증이고 하나는 남자 사원증이에요. 지금 이런 은행이 나왔어요. 그다음 네. LA 8살 스캇 남자아이 오후 3시까지 재인. 네. 이건 제가 작년 11월 달에 캘리포니아 LA에서 오신 장로님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세요. 참 이제 우리 교포 친구들도 어렸을 때 거기서 크고 태어나면 미국 이름 같겠죠. 스캇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철수처럼 대표적인 남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이는 대표적인 여자 이름 중에 하나예요. 영이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은 이제 엄마가 대부분 아이들을 데려다 엄마나 아빠가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학교까지 데려다 줘요. 머니까. 그럼 학교 딱 들어가면 이 아이가 스캇인데 선생님 저 이제부터 학교 수업하는 3시까지는 저를 제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자기 여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 말 듣고 걔를 계속 제인이라고 불러요. 3시가 돼서 집에 갈 때 선생님은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니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앞에서 얘는 다시 스카시 되고 엄마는 얘가 학교에서 여자로 살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몰라요.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거기에서 오신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인어공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위에는 사람, 아래는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바이젠더, 성이 두 가지인 사람. 이 바이라는 말은 둘이란 뜻이에요. 난 성이 두 개야. 우리들은 성이 하나죠. 남자 아니면 여자죠. 자기는 성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폴리젠더, 세 가지 이상의 성을 가진 사람. 이 폴리는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이 여러 개야. 내 안에는 성이 7개가 있어. 뭐 이러면 이렇게 7 귀신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7성이란 말도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계성애자 하나 들어. 이것도 뉴스에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올해 뉴스에. 네, 기계성애자 읽어주세요. 기계성애자,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 지금 이게 지금 외국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디 기사 들어가 보세요. 세차하고 차랑 성행위하다가 CCTV에 걸린 거예요. 기계성애자. 사람들 웃는데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성 젠더 평등, 즉 마음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함. 이미 서양에서는 수많은 성이 사용되고 있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선진국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요 뉴스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MBC 아메리카인데 우리 캘리포니아 쪽 방송입니다. 그래서 MBC 아메리카 뉴스 한번 보면 교포들이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업다웃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 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지금 이게 캘리포니아 또 LA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겪는 이 혼란과 이제 아픔입니다. 제가 작년에 달라스 갔더니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이 달라스 집값이 막 오른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못 살겠다 그러고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교포들이 달라스로 막 이사를 가는 거예요. 텍사스로 가는 거예요. 텍사스는 바이블 벨트라 그래서 신앙적인 테두리가 좀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기르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 살기 좋다고 하는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그 뜨거운 달라스로 막 가는 거예요. 텍사스로 가는 거예요. 한번 좀 이제 이런 그 문제 케이스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읽어주세요. 동성애 옹호 권장 교육 의무화. 유치원부터 동성애 성전환을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함. 백제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영국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10년 만에 33배 증가. 스웨덴 10대 여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10년 만에 15배 증가. 유치원 때부터 교육 시작하면 이거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 정상이라고, 성전환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33배, 10년 만에 15배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가 학생인권 조례가 들어왔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차별금지법 조항을 그냥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큰 아이들은 동성애 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청소년 캠프, 지저스 아미 캠프를 해마다 가는데 작년에 한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10명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반대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반대하면 이제 학교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겠죠. 이런 아이들이 계속 커나가면 우리나라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단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잡아요. 저희가 정신없고 바쁘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뭐 배우는지 등한시하다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십자가의 원수, 복음의 회방자가 될 수 있어요. 교과서 문제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배우는지 잘해야 되고 교회가 신앙교육 잘 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조사 봤더니요. 2011년하고 비교해서 시작 다음에 10년 지나고 났더니 학원 내의 성폭행이 11.3배가 증가하더라고요. 서울시가 기초학력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학생인권 조례가 좋은 거면 열매가 좋아야죠. 성폭행이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애들이 그래요.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 핸드폰 못 쓰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요. 이 수업은 나도 핸드폰 안 쓸 테니까 너희도 쓰지 마라. 수업에다 집중하자. 이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과목 들어라. 이거는 필수 과목이 아니니 그렇게 하자. 그럼 아이들이 동의합니다.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 잘 들어요. 답안지 쓰면 잘 쓰죠. 근데 애들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 고등학교 때 애들 그냥 수많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아예 책상에 엎드려 자요. 선생님들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애들이 야단쳤다가 얽힐까 봐. 학부모들이 막 고소하고 들어오고 애들이 막 덤비고 따주고 막. 그 아예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똥이 무서워서 비하냐 그러면서 그냥 아예 안 건드리고 가니까 애들이 그냥 그렇게 돼. 교권이 완전히 추락이 된 거예요. 그 애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쓰지 말라고 대학교에 왔는데 오히려 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안 쓰고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아주 잘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심각하게 부서져 있어요.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후유증이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 미칠지 매우 우려가 돼요. 그래서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 자녀 교육들 교회가 나서서 다 스크린 해야 돼요. 교과서에 문제 있는 거 다 해야 되고. 제가 어떤 얘기도 들어서 참 어려웠냐고 하면 글쎄 교과서에서 3.1절에서 유관순 10살이 뺀 거예요. 왜 뺐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국민이 다 알아서 뺐대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작정하고 기독교 지우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했던 이 많은 배제학당, 이해학당, 신교육이 들어오고 신문화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빼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극기야 유관순 지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의 진리가 함몰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이 이 나라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해군 출신 남성이 여성 격투기에 출전, 상대방 여성 선수의 두개골 파손. 이거 보세요. 이거 막 성전환 수술 안 하고도 자기가 선언만 하면 여자가 되니까 제3의 성을 막 인정하니까 이 근육을 보세요. 이 펀치 맞고 두개골이 파손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2024 파리 올림픽에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2명 알제리 대만이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하여 모두 금메달을 차지함. 이 알제리 선수가, 남자 선수가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라고 그러고 출전해서 쳤는데, 처음에 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여자 후보가 이 펀치를 한 대 맞고는 자기가 한 번도 이런 펀치를 맞아본 적이 없다고 시작하자마자 46초 만에 기권을 했어요. 2명이 나왔는데 2명 다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요. 남자 성기 달린 선수 5명 여 배구 출전, 진짜 여자들은 벤치에 캐나다 발칵. 네, 그 다음에요. 남자 성기 달고 여 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성 선수들 소송 나섰다. 미국. 이 남자 이 친구가 그 남자 부에서 수영할 때는 랭킹이 462등이었어요. 근데 여자부로 옮기니까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밀렸죠. 그러니까 기록 지워달라고 여성 선수들이 이렇게 소송에 걸은 거예요. 예. 여기 our body, our sports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여성들이 하는데 남자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영국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여자가 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미국 생물학적 남성인 여자가 여성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 2명 임신시킴. 네, 이게 성폭행한 이 남자, 이 생물학적 남성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여자라 그러고 가발 쓰고, 그러고는 자기 여자니까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성 교도소 가겠다 그래가지고 4명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미국 LA 한인 찜질방에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막을 수 없었음. 왜 직원이 못 막았냐? 그 전에 뉴욕에서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경찰에 불렀어요. 경찰이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갔더니 끌려나간 남자가 자기는 여잔데 경찰이 끌고 나왔다고 경찰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법으로 처벌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막은 거예요. 막으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니까. 근데 이런 일이 올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이요. 읽어주세요. 2024년 1월 한인 여성 김모 씨는 미국의 LA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낌.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음. 이게 지금 미주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그 다음에요. 미국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에 의해 성폭행 당한 딸의 부모가 학교를 고소. 이 트랜스 성을 바꿨어요. 남자지만 여자라 그러고 여자 화장실에 가서 여학생 성폭행한 거예요. 고소해서 이긴다고 이때 성폭행 당한 상처가 이게 아무렇지겠어요? 그 다음에요. 네. 미국 스톤브리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 남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낮에는 남성, 밤에는 여성으로 주장하는 정신적 트랜스젠더였다고 함. 성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여자라 그러고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학생 성폭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캐나다 미성년자 딸의 성전환 반대 의견 말했다가 아버지가 양육권을 뺏김. 네, 요거는 좀 난 거예요. 내일 이제 또 9대1가 이제 나가겠지만 캐나다에서 이제 14살 딸이 남자가 되겠다고 호르몬 억제제를 먹었어요. 호르몬 억제제를 먹으면 나중에 그게 성기 전환술을 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편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했더니 그 아버지가 고발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징역형 6개월 받았어요. 양육권 뺏기기도 하고 징역형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2023년 뉴질랜드에서 한 수학 교사가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는 여학생의 요구를 거부하여 해고되었음. 이 수학 교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여학생이 자기 보고 남자라고 불러다니까 자기 신앙 양심상 못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했더니 학교에 진정해가지고 해임당한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아마 내일 주일이가 이제 나가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또 전단지 만들어지면 또 교회 보내드릴 텐데 뭐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릴까요? 감리교 신학대학 제가 작년으로 기억해요. 작년 아니면 올해인데 신학대학 교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학교 것도 아니에요.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학교에서 그걸 알고 그 교수 페이스북에서 그걸 내리라고 해서 자기 신앙 양심상 못 내리겠다고 했더니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 죄라고 했다고 해임당했어요. 지금 이런 때가 됐어요. 제가 코로나 시즌에 미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 아주 신실한 청년 목사님이랑 상담을 했어요. 전화로. 그분이 그러세요. 코로나 시즌에 저희가 군목 지원해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질문하더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자기는 알았대요. 그 말하면 떨어질 줄을. 그리고 예스 했대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미국에 있는 군목님 간접적으로 얘기 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예요. 각종 신이 있는데 왜 예수 이름만 기도하냐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참 충격받았던 게 한번 유튜브를 보는데 미국 하원의원에서 하원 의장이 하원 중에서 그 감리교 목사님이 하원의원이었어요. 끝나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분이 기도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 온갖 이름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면 그게 차별이라 군목에서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요 나눠드린 전단지 뒤에 양심의자 공백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동성애가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죠. 동성애하면 어떤 해악이 있는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은 에이즈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들 가운데 일부가 걸려요. 그런데 변실금은 이 학문 선교를 오래 하면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고생해요. 예외 없이 거의 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떠한지 설명드립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학문 파열로 인한 변실금으로 항상 여성이 사용하는 삽입형 생리대와 기저귀를 사용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기저귀 사용법 의료 광고. 미국은 그래서 이 의료 광고가 나오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이 보통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삽입형 생리대나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바꾸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 광고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동성애자 연예인 홍땡땡 인터뷰.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경험.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변을 본다. 한 번 변을 보는 소요 시간은 약 10분씩이다. 이건 이제 동아일보 내용이고 이건 KBS예요. 동성애자들의 특징은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이성애자들보다 관계가 더 짧아요. 그리고 성 파트너가 매우 많다. 여기서도 보게 되죠. 그런데 KBS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난 하루에 뒤로 12번에서 15번 보내보는데 한 번에 보는 시간은 10분씩이다. 그 다음이요. 본인이 직접 이거 만들어서 들고 나왔어요. 하루에 12번, 15번, 10분 동안. 이 말은 소변이 아니란 얘기죠. 학문 선교를 계속하면 학문은 배설기인데 이걸 생식기처럼 쓰면 마지막에 학문 근육이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벌어져. 그래서 변이 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은 혈변도 나오고. 변이 자꾸 새니까 기저귀를 자꾸 다 갈아야 돼요. 변이 자꾸 새는 거 이상하면 화장실 가서 하루에 10분 동안, 그리고 여러분 설사해서 많이 오면 휴장지로 닦으면 이 항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물티슈로 하는데 그러니까 물티슈로 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학교 기독교 대학 체플에 가서 이거를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하면서 그랬어요. 하루에 12번에서 15번이면 10분이면 120분에서 150분이다.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냐? 응?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냐? 근데 중독이 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못 끊어. 이게 중독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이분은 에이즈 환자예요. 동성애자면서 에이즈 환자고, 이거 기자예요. 이분이 요양원에 있어요, 마지막에. 지금 그 동성애자 요양병원 하신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것도 정말 성도들이 알고 국민들이 다 알아야고 해야 될 문제인데,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별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분이 치료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오니까 그 왕복 항공료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내줘. 그리고 이분들이 에이즈가 심해지면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하면은 6인실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자연스럽게 1인실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이즈 환자 들어오면 가족들이 본인도 그렇고 펄쩍 뛰고 나 그 방에 못 있겠다고. 그러면 그 비용 다 국민 세금으로 100% 국가 세금이에요. 의료보험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일부 내는데 일부 낸 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내요. 그래서 간병인에 두는데 에이즈 환자 간병인은 특별하게 비싸요. 근데 그 간병인 값도 다 100%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즈 환자가 많아지면 세금 폭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에서 지금 에이즈의 위험성 안 가르치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련 시간에 젊은 아이들 다 배웠는데 요새 그거 못 가르치게 해요. 그 혐오 유발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가 많은 경우에 에이즈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그 돈을 국민이 다 부담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 있는데 잠깐 기자하고 인터뷰하려고 나가서 걸으면서 인터뷰하는데 이게 뭐예요? 빨갛게 혈변이 나온 거예요. 환자 보고 젖은 거예요. 그 이분이 아마 이 기저귀를 안 차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요양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항문 성교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밑을 다 잘랐대요. 30cm를. 그래서 간호사들이 보고, 남자 간호사들이겠죠. 다리가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빼온대요. 항문 성교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동성애자가 양심 고백 서한 내용을 썼는데, 한 번은 이건 뭐 동성애자 한 분이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동성애 양산되면 큰일 납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썼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는데 회답이 없다고 저한테 법무부 장관님 읽게 해달라고 갖고 온 거예요. 읽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문에 냈어요. 법무부 장관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대통령 이름부터 쓰고 뭐 해당되는 사람도 쓰고 법무부 장관도 쓰고 대법원장 쓰고 해서 내보냈어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내보내. 신문 전면에.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꼭 읽어봐야 돼요. 이거 읽으면 아마 동성애자 거의 안 될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안 읽죠. 어떻게 하면 읽게 하면 좋은 방법이 뭐 있을까요? 이거 읽고 소감 얘기하면 10만 원 줄게.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읽을 거예요. 10만 원 줘서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 동성애자 안 되면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야 돼요. 청소년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아이 생일 같은 날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다 초청하면 맛있는 거 다 대접하고 나서 이거 다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얘기하면 내가 좋은 선물 줄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식사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고마워서 읽겠죠. 그럼 그 친구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우리 아이도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다 함께 살고.
그 다음에요. 네. 지금 이제 10월 27일 날 우리가 외모의 날을 설명합니다.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대법 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 피부양자 등록하는.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네, 이렇게 되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요, 그 뒤에 나왔습니까?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읽어주세요.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성립. 네, 됐습니다. 우리나라 혼인과 가족 생활은 여기 남성의 평등에 기초해서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민법에도 우리는 동성결혼 없어요. 양성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읽어주세요. 즉 결혼은 남녀 양성 간에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명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심판한다는데 동성 커플을 마치 가족 생활하는 것처럼 인정해서 그렇게 가족에게만 주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준 거예요. 7월 18일 날. 그래서요. 네.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과 민법을 무시하고 헌법과 민법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 네. 대법원은 동성 결합도 혼인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입법을 한 셈이다. 법원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입법을 하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법 독재가 된다. 됐습니다. 이렇게 판결하려면 헌법을 먼저 바꿔야 돼요. 민법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민법 바꾸는 건 국회의 입법권이 있고 이 헌법 바꾸는 건 국민의 권한이에요. 맞죠? 헌법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해야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판결 내렸으니까 이건 국회의 입법권 침해했고 국민의 헌법 개정권에 가진 국민의 권한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나라가 뒤집어질 판이니 대법원도 잘못했으면 얘기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크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뭐 동성애자 그런가 보다, 뭐 안 됐나 보다. 뭐. 그리고 언론에서는 자꾸 감성 코스프레 하면서 그들은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자꾸 감성 발휘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넘어가는데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자회견하면 주요 언론이 다뤄주질 않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후원을 모아서 신문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도 보고 대법관들도 자기 이름 들어갔으니까 보겠죠.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저희가 여론조사했어요. 건강 피부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반대가 더 많아요. 이미 판결이 나고 11일 있다가 여론조사했는데. 그리고 동성결혼은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반헌법적, 반민법적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사에도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반국민적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하고 가정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신자참회 때 왜 거부했어요? 왜 반대했어요?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만든 가정과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에 맞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 제2의 신자참배로 21세기 신자참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뒤로 가봅시다. 이와 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2013년에 있었어요. 동성 커플에게 법적 지위를 주는 거. 그러고 났더니 야금야금 더 권리가 늘어나요. 여러분 옛날에 중동의 사막에 여행하다가 이제 밤에 잘 때 낙타는 바깥에 있고 주인은 텐트 치고 자는데 낙타가 밤에 추우니까 텐트에다가 주인님 내가 너무 추우니 제 코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됐어 열어줬더니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머리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인엄마 왜 머리가 다 들어왔어요? 했더니 너무 추워서요. 근데 조금 있다가 주인님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 내 앞다리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너무 추워요 다리가. 그래서 안 됐어서 앞다리 들어왔더니 조금 있더니 몸통에 들어오더니
조금 있다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뻥 쳐서 나가봐도 자기는 텐트 밖으로 나가 떨어지고 낙타가 텐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됐어요. 2013년에 건강 동성 커플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야금야금 하더니 2015년에 대법원에서 5대4로 판결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거예요.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빌었어요. 그때 6월 26일 날 2015년 통과됐는데 6월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 연방 공무원들한테 공문을 내보냈는데 그거 제가 그대로 봤어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신문에는 정부의 적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국가의 적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enemy of the state. 미국 대통령이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을 잃으면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이라고. 그걸 공문에 써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20일 있다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바람을 잡는 거죠. 공무원에. 그리고 이게 발표되는 날 백악관을 7가지, 6가지죠. 무지개석으로 쫙 보여드리고 환영한다는 담화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위정자대 뽑을 때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그런 분들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 5월에 이 혼인조항 동성결혼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결정한 다음에 2년 있다가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8일 이거 나왔을 때 손현보 목사님이 그날 대법원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분들이 그리고 기자 대표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막 교회 새벽기도하면서 막 부산에 내려가서 울면서 하나님 정말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우리 교회라도 올라가서 국회를 둘러싸고 한번 붙잡고 주일내 올라가서 기도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가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한번 전화해보자. 전화했더니 여기저기서 막 동조를 하는 거예요. 지난 9월 달에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 백석 측, 그 다음에 고신, 합신, 대신 무려 6교단이 그냥 총회에서 참석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한국 사상 이런 적이 없었죠. 그리고 많은 교단이 함께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정치 구호 외치는 모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없네요. 2월 27일 뒤에 기도 제목 나와 있어요. 우리 죄를 먼저 통렬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 이따 기도 제목 나올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나라가 위기일 때 미스바에 다 모였잖아요.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구원하셨잖아요. 그러한 일을 우리가 21세기에 다시 이루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걱정은요. 지금 또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수술을 하겠어가 있었는데 이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아까 자유롭게 막 성전환 하겠죠? 이것도 이게 굉장히 또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이거 막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내일 주일가 이제 나가니까 한번 보세요. 그것도 이걸 일면 톱으로 냈어요. 우리가 성별 정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하면 큰일 난다. 이게 좀 나간 거예요. 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보험료 84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여자로 되면 금액이 싸대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 84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요. 군대 갈 남자들이 여자로 변했다가 징집 나이가 지난 후에 다시 남자가 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네. 군대 갈 때만 되면 살짝 바꿨다가 다시 또 징집기 끝나고 나면 여자로 돌아오면 남자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거 하는데 마침 옆에 키보드 반주를 젊은 자마가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이 20대 청년이. 그래서 제가 네가 군대 가야 돼. 너 군대 갈래? 했더니 싫어요. 그래요. 남자가 다 여자로 가면 그땐 여자가 군대 가야죠. 지금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 얼마 때문에도 저렇게 하는데 이게 신문에 냈더니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 74.9%가 반대한다. 대법원 또 이번에 실수하지 마라. 워닝을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지금 이거는 법원 행정처 소관이에요. 저희가 전면 광고를 2번 냈고 이번에 내일 나가면 3번째니까 부담이 돼서 아마 자기 마음대로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 그리고 대법원장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고 들고 나서니까 조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12.7 때 우리가 100만이 모여서 예배하고 100만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끝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 이 잘못된 대법원 판결 무력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환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환 수술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그 나라에 생기는 이 혼란은 누가 감당해요? 이건 안 된다. 이거 막아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2개 못 막으면 동성결혼 합법화랑 차별금지법을 막기는 정말 어려워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은 돌이킬 수 있을 때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에 다해서 빛과 소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만 대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상권 분립해서 어긋난 판결했다. 행정부에서라도 막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관계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모임이 뒷받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네, 여기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우리 읽어주세요.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성경진리 자녀 세대 지키기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1. 동성커플 건강보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2.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4.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네. 마지막으로 한 2분 영상 하나 보시고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들어주세요.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중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도 같은 이유로 한 동성애자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 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2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남감리대학교 출신의 풋볼 선수이자 폭스 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해온 크레이그 제임스도 동성혼 반대 발언 이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후속 법령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등이란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10월 27일에 모여야 되는지 아셨죠? 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지난번에 9월 12일 날 구대리가 이제 나간 내용이고요. 요거는 기도자들에게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월간지인데 이번이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대한 특집입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요거는 우리 공식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2.7 전단지가 나가면 뒷면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다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우리 기도 제목 기도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 오후 2시 광화문에 한국교회가 다 함께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극복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무력화되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없게 하시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게 하소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법들을 제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법부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판결이 없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12.7의 모든 성도들이 총집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고 거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소서.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